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인디안 격언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자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특히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와 또 행복의 기쁨에 대해서도 말이죠. 오늘은 인디안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조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한국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보니 도서관의 책들이 너무 이렇게 낡기도 하고 오래되고 이래서 도서관 장서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꾸며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정리하던 중에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 가슴에 와닿아서 책들을 보면 원저보다 제목이 참 잘 된 책들을 찾기 어려운데 이 책은 제목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고 가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여운이 남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이제 집사람에게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더니 저와 거의 반응이 비슷하고 이게 많이 알려진 책이 아니었는데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읽어보게 했더니 역시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 책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남미이다 보니까 이 책의 이제 큰 배경이 체로키라고 하는 미국 동부 인디언들의 어떤 그런 것이 배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과 묘하게 맞아져서 그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더 큰 어쨌든 그 당시에 여운이 남았던 책이었는데 그 이후 제가 스스로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자주 읽게 됐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을 한 번 읽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한 번 읽고 나면 이 책의 매력에 좀 빠지는. 꼬마 인디언이 어린 시절 대자연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배우고 겪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면서 전해 내려오는 인디언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나무를 학대한다,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킨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돼서 고아원에 아이가 가게 되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가기 전에 늑대벨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늑대벨이 뜨는 시간에 그 늑대벨을 바라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라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먼 곳에 가 있어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 늑대벨을 이렇게 아이가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눈물을 이렇게 적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나 또 우리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제 기억에 크게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더라는 개가 있고 링거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 링거라는 개는 굉장히 젊었을 때 유명한 사냥개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도 잘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링거와 이 모더라는 개가 또 나옵니다. 그 모더라는 개는 다 좋은데 이 후각이 없는 그런 개인데 이 둘을 짝지어 줍니다. 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더라는 개도 냄새를 못 맡아서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링거와 둘이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모두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신이 사람이든 개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자기 자신이 설모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문구가 특히 좀 제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억에 남습니다. 전미 서적상 연합회가 제정한 제1회 애비상을 수상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작은 고전입니다. 인디언들의 지혜는 현대인들의 정신 문화에 대안을 제시하고 생명과 자연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 관한 제일 큰 것은 우리 사회에는 기준이 너무 많다. 어쩌면 우리 사회를 가르치는 말 중에 준비에 갇힌 사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뭐 어떤 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회의 기준 그 속에 그걸 만족시키느라고 그걸 준비하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준비에 갇힌 사회다 이렇게 조금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고 또 그게 한 개인의 어떤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면 그 기준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사회에 현재 있는 기준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편견에 가깝고 선입견에 가깝고 고정관념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그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마치 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처럼 사회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생활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가 지식을 지혜로 발효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배움이 어떤 발효 과정을 거쳐서 지혜로 가서 그게 자기 삶의 어떤 훌륭한 기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좀 너무 그런 기준이 한쪽으로 편견되어 있고 사람을 너무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그릇까지 나물을 모두 베고 나서야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물고기의 씨를 다 말리고 나서야 당신은 돈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바로 인디안 부족의 격언인데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이 지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역시 인디안 격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디안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와 기쁨을 오롯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